멘토로에서 완성하는 내일은 내가 바로 수학의 신 투자하겠습니다. 개념센 고등수학 상 40-1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x제곱계수분의 x계수, 그래서 a가 나오지. 두근의 곱은 뭐가 나와요? x제곱계수분의 상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나오네. 그런데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스타 1을 가지고요, 알파 곱 베타라는 스타 2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치? 물론 지금 대입해서 풀어서 A를 구해서 B를 구해도 괜찮아. 근데 이거 선생님 고민을 좀 해볼게요. 원래는 대입해도 돼야 되는데 대입하니까 B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방법 말고요. 자, 근과 계수관계를 쓸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두근이 바로 A랑 마이너스 B가 두근이 된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첫 번째 두근의 합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A랑 마이너스 B의 합은 근 개념이죠. 계수 개념은 마이너스 x제곱 계수분의 x의 계수.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죠. 맞나요? 풀어버리면 a 마이너스 b는 앞에 마이너스는 부호 바꿔놓으겠지. 그래서 a 플러스 2가 되네. 왜 틀린지 알겠다. 두 개 동시에 성립하게 되니까. 그렇네. a가 없어지고 b는 마이너스 2죠. 뭔 소리냐? 맞죠?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대입해서 푸니까 두 개 동시에 성립하는 게 바로 지금 b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5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건 거야. 맞네. 두근의 합이 이게 되고 두근의 곱이, 자, 곱도 계산해 볼게요. 곱 개념은 a분의 c. 그래서 x제곱계수분의 상수 10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동시에 성립하게 하는 b는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보세요. 알겠지? 그럼 오류가 안 생깁니다. 이 녀석은, 그래서 이건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면 2가 되죠. 그래서 이 a는 10, 만족하는 a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준식은 a에서 b를 빼라고 했네. 5 빼기 2. 답은 7. 개념센 141쪽 연습문제 5번. x에 관한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2차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k제곱 마이너스 9는 0이 될 수 없어. 그 말은 k 플러스 3 합성공식 k 마이너스 3 이 녀석이 0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k가 뭐도 아니어야 돼요? 마이너스 3도 돼서는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걸 영어로 and라고 부릅니다. 콤마 또는 and 적으셔야 돼요. 반드시 k는 뭐가 돼서는 안 돼? 3. 그렇지. 3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해석에서 그럼 중근이라는 것은 나중 일이지만, 아니 지금도 같이 하세요. 2차 함수를 표현했을 때 접한다는 얘기죠. 아래로 볼록히 접하거나 위로 볼록해서 이렇게 접할 수도, 너가 뭐 따왔지? 이게 접하는 형태라는 말이야. 그럼 접하게 되려면 어때? 판별식 D는 어떤 그래가 D는 얼마야 돼? 0이면 되잖아. 그럼 D를 풀어볼까? X 개수를 B라고 그러잖아. X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 곱 A 곱 C N 이거죠. K 제곱 마이너스 9. 양변에 우선 4를 나눠볼까요? 요거 16이잖아. 4를 나누면 4만 남죠. 그리고 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좌변은 4분의 D가 되죠. 4약분되죠. 이 마이너스만 분배. 계산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가 되나요? 맞죠? 정개합니다. 정개하면 4배의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 분배법칙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얼마 되지? 옳지. 3K제곱이 되고 분배법칙 플러스 24K. 분배법칙 4, 9, 36 더해주면 45. 오케이. 3을 잠깐 묶어낼까?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5 KK 3, 5 대각선 위로 3K 대각선 아래로 5K 두 개 다 하면 8K 그래서 인수는 K 플러스 3 K 플러스 5 이 녀석이 0이고 싶어요. 근데 K는 두 개가 나오지 마이너스 3 OR 마이너스 5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세 번째 아니 하트 1도 성립해야 되고요. 하트 2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씁니다. 하트 1, 하트 2 임으로 자 K 값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3은 될 수 없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 자 검사 한번 해드릴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입해서 검사도 한번 필요하면 해보세요. K는 마이너스 5. 개념센 페이지 143쪽 2차 방정식 문제 15번. X에 관한 2차식이 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1의 제곱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만약에 이 녀석을 식이지만 내가 방정식으로 만약에 둬볼게요. 만약 이걸 0으로 둔다면 판별식 쓸 수 있죠. D를 한번 써봐요. B의 제곱 X 개수 제곱 마이너스 4 A C 얼마가 돼요? 4 빼기 4 빵! 한 번 더 또 다른 예 한번 들어볼게요. 자, 또 똑같은 예지만 한 번 딱 더 쓸게요. 만약에 2x 플러스 1의 제곱 해볼까요? 앞에 그 제곱 4x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거이고 플러스 4x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이잖아. 이 녀석도 만약에 이퀄 0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 판별식 뒤에 한번 써볼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뭐가 돼? 그렇지 0이 되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라는 이 표현은 뭐와 같다? 중근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제곱되면 어때?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봐. 요거 첫 번째 그림을 그리면 조그맣게 그린다면 x축과 접하는 이렇게 접하는 x축과 1에서 만나는 이런 모양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도 함수로 만약에 그린다면 조그맣게 그린다면 폭이 조금 더 좁은 이 모양이 있죠. x제곱계수가 4일 때는 약간 더 좁으면서 이렇게 x축과 접하는 이런 중근의 형태 알파 베타 같은 이런 형태를 갖는다. 알겠지? 이런 모양이라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그 판별식이 얼마다? 0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정리가 조금 안 돼 있네. 정리를 조금 해야겠네. 아하, 정리하면 자, 분배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b x제곱 플러스 b 분배하면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c가 되지. 동류한끼리 묶어낼 거야. 분배 법칙. 그래서 c-b 곱하기 x제곱 x계수 플러스 2a 곱 x 상수. 이 두 개 상수죠. b 플러스 c. 다시 이 녀석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건 이 녀석을 우리 간단한 예를 통해서 했지만 방정식으로 둔다면 그 판별식 D를 써볼 거예요. B의 제곱, B라는 건 X계수죠. 그죠? 2A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 A. A는 X제곱계수 곱 C. C는 상수. 이렇게 쓰면 되지. 자, 전개하면 녀석은 4A 제곱 마이너스 4배. 이거 뒤에 전개할 거예요. 합차공식이지 사실은. 왜? 아니 B 플러스 C는 C 플러스 B로 바꿔 쓸 수 있잖아. 덧셈에 관한 교환 법칙이니까. 어때요? 합차공식이네. 이 녀석 곱하기 이 녀석은 합차공식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네. 그래서 마저 풀어버리면 4A 제곱 마이너스 4C 제곱 플러스 4B 제곱까지 넣어놔. 근데 이 녀석이 0이고 싶어요. 해석을 할게. 4C 제곱을 휙 넘겨버리면 4A 제곱 더하기 4B 제곱은 4C 제곱 4를 양변에 나누세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맞아요. 중3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라 불러요. 이건 피타고라스는 각의 정리란다. 이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 다 많은데
뭐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지? 여기 스몰 c. 스몰 c라는 건 각 c가 90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c가 뭐인?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 삼각형의 유교소라는 게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역시 평생 기억해야 돼. 각 A 보이지? 우리 눈이 여기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A가 있어요. 그럼 A에서 보고 있는 면은 BC죠. 이 BC를 뭐라 부르냐면 각 A의 대변이란 말을 쓴단다. 이번엔 눈이 여기 B 있는 거야. 그 B를 어디 보고 있어요? AC를 보고 있죠. AC를 뭐라 부른다고? 각 B의 대변이란 말을 쓴다고. 자, 뿐만 아니라 요거 내용 정리 계속 해야 쌤 삼각비. 너는 사인 30도, 사인 60도 그런 거 외우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알았지? 하는 김에 요거 지금은 해드릴까? 그럼 해드릴게요. 자, 이거 필기하세요. 좀 이따가. 이 선분 BC를 뭐라 부른다고? 선분 BC를 각 A의 무슨 변? 대변. 자, 또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각 B 보이죠? 각 B와 어떤 변이요? 붙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웃 변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불러볼까요? 각 B의 무슨 변? 이웃 변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좋았어. 네? 네, 있는 말이에요. 없는 걸 지어내가 녹화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자, 만든 말 맞아요. 이번에는 선분 AC 보이죠? 자, 보세요. 선분 AC를 뭐라 부를까? 각 B의 무슨 변? 대변이란 말을 쓴단다. 그 다음 각 A 찾았지? 빨간색. 우리 내 제자들처럼 정열적인 우리 아이들 되세요. 각 A의 무슨 변이라 부를까 그러면? 이웃 변이란 말을 써요. 붙어있는 변. neighborhood. 실제로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익숙해지자. 그리고 하고 나서 필기하고 나서 선생님이 삼각비 설명해 드릴게요. 삼각비 알았지? 알아야 됩니다. 나한테 배워라. 알았지요? 그 다음에 요건 특이하게도 직각의 대변을 뭐라 부르냐면 유일하게 빗변이란 말을 써요. 빗변은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알아두세요. 다른 말로 90도의 무슨 변? 대변을 뭐라 부르지? 빗변이라는 말을 쓴단다. 알았지? 자, 우선 문제부터 풀고 쌤이 요거 다음 장에 삼각비에 대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끝난 거 아니다. 이 삼각형에 뭘 물었어? 아니, 넓이를 물었잖아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곱. 이 녀석. 그래서 문자를 맞춰줍니다. 각 A 보이죠? 각 A의 대변이라고 해서 각 A의 대변이라고 해서 문자를 스몰 a라고 두는 거야. 알겠지? 자, 맞나요? 그 다음, 각 B의 대변이라서 문자를 맞춰준다. 스몰 b라고 맞춰주는 거예요. 알았지? 각 C의 대변이라고 해서 문자를 뭘로 맞춘다? 스몰 c라고 맞춰주는 거다. 알았나요? 이렇게 맞춰주는 거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이 녀석을 높이, 이 녀석을 밑변 둘 수 있지. 그래서 밑변 A, 높이 B. 답은 2AB가 답이 된다. 2분의 AB가 된다. 중산 복습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삼각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특히나 두 가지는 반드시 유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외우면 절대로 안 된다. 알았지? 우선 삼각비. 삼각비부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좀 전에 했던 삼각비 조금 활용합니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각 A의 대변, 얘를 스몰 a라 부르지? 이제 안 적어도 되겠나요? 적어줄까요? 아니요. 각 B의 대변, 이게 스몰 b인 거야. 각 C의 대변을 뭐라 부른다? 빗변이라 부르죠. 빗변. 다시. 각 A의 대변을 스몰 a, 각 B의 대변을 스몰 b. 하지만 다르게 얘기한다면 스몰 b는 각 A의 무슨 변? 이웃변. 스몰 a는 각 B의 어떤 변? 이웃변. 각 C의 대변을 우리는 스몰 c라 부르고요. 이 녀석을 빗변이라는 말을 쓴단다. 그래서 이 A각을 그냥 편해서 알파라고 쓰고요. 베타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베타가 아니고요.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탄젠트 알파의 정의는 사인부터 할게요. 이건 평생 외워라. 알았지? 이 정의니까 제발 어떤 쌤들은 여전히 이렇게 쓰는 사인을 필기처럼 이렇게 쓰거든. 코사인을 탄젠트 이렇게 배우거든.
하지 마 이렇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네. 잘 보세요. 평생 기억하세요. 사인 알파 정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분의 알파의 대변이 정이다. 빗변분의 대변, 빗변분의 대변. 그러면 코사인 알파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분모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집어넣고요. 요거는 뭐냐면 각 알파의 이웃변을 집어넣습니다. 모여보세요. 탄젠트 알파의 정의는 알파의 이웃변분의 알파의 대변이 정이다. 잘 보세요. 사인 그러면 알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사인 알파는 직각삼각형 찾았지? 여기서 빗변은 뭐라고 했지? 스몰 c가 빗변이잖아요. 네. c분의 그 알파의 대변 어디 있어요? B. 그렇지. a가 되죠. 각 알파의 대변 마주 보고 있는. 알겠지? 그러면 코사인의 정의는 뭐분의 뭐? C분의 B. 그렇지. c분의 빗변분의 그 각 알파의 어떤 변? 알파에 붙어있는 변 이웃. b가 되는 거야. b가. 그래서 b가 올리는 거야. 분자로. 알겠지? 탄젠트 알파의 정의는 B분의 알파 a. 그렇지. 잘했었어요. b분의 그 대변 a가 destiny 정의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평생 기억해라. 내가 첫 단추 이거 이외에는 내가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잘 깨면 고2 때 배우는 삼각함수 나오거든. 그거 200개 넘는 공식을 내가 단 하나의 수학 공식 없이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걸 모르면 선생님 수학은 못해요. 그럼 다시 또 외워야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제자들 맞춰볼까요? 사인 베타는 뭐분의 뭘까요? 직각삼각형 빗변분의 베타의 대변 C분의 그 대변 B. B가 되죠. 어우, 잘하셨어요. 코사인 베타의 정의는 빗변분의 이웃변. C분의 A. 그렇지. 빗변분의 이웃변. 어우, 잘했다. 오, 하나만 가지고 두 개를 잘하네. 탄젠트 베타는 A분의 그렇지. 이웃변분의 베타의 이웃변분의 대변. 알았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각비에 대한 얘기 좀 전에 했던 사인의 정의. 자,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눈을 감고도 삼각형 A, B, C를 그리고 각 A의 대변, 각 B의 대변, 이웃변 사이관계 알겠지? 그 다음에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대변, 코사인은 빗변분의 이웃변, 탄젠트는 이웃변분의 대변. 이거 의미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다. 자, 그럼 복습합니다. 자, 정삼각형의 절반과 너무나 많이 나와서 지금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직각 이르면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고3 졸업할 때까지, 아니 평생 기억하세요. 자, 갑니다. 우선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라 칠 건데 꼭지점 A에서 그 대변에 내린 수직의 발을 자, 싱어송 따라라라랑 땅 떨어뜨려. 괜찮나요? 그 수직의 발을 뭘로 잡아줄 거? H라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각 점각 한 개 크기는 몇 도? 반 쪼개지, 60도인데 반 쪼개지니까 30도. 그럼 이 크기는 몇 도? 60도. 자, 그러면 변의 길이를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2a라 둔다면 이 쪼개지니까 CH 길이는 a라 둘 수 있지. 아니, 별로 둘까? 별로 둘 거예요. 그러면 BC 거리는 2별인데 그러면 AC 거리도 2별이 되지 않나요? 모든 변의 길이를 2별로 잡았던 셈이. 괜찮나요? 네. 그러면 삼각형 ACH 멘토라는 핑크. 자, 이 핑크색 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를 쓸 거예요. 알았어요? 야, 이런 것도 못 버티네. 내가 똑같네요. 우와, 그런 거예요? 자, 완벽하다. 이 정도만 할게.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피타고라스는 쓸 수 없어요. 삼각형 AC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빗변 길이 제곱은 다시 이별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거였죠. 기억나죠? 네. 오케이. 자, 다음에 증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별 제곱 더하기 AH 제곱과 같이 네. 이별 제곱은 4별 제곱이 되네. 4별 제곱 빼기 별 제곱이 선분 AH가 제곱이 되지 않나요? 네. 얘는 3별 제곱이 되잖아. 그런데 제곱에서 3별 제곱이 되는 선분 AH 길이는 왕루트 3별 제곱이 되잖아.
근데 루트 별 제곱은 빠져나오지. 그래서 루트 3별까지 암산되나? 네. 별의 비. 평생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30도의 대변은 1이죠. 잘 봐. 30도 대변은 다시 30도 대변, 60도 대변, 90도의 대변이라 말을 쓸 거예요. 자, 30도 대변은 몇 별? 쭉 마주보고 있는 별? 그냥 별이죠. 별 대변 맞죠? 60도 대변은 얼마예요? 루트 3별. 90도 대변은 얼마예요? 2별. 어때? 맞나요? 그럼 몇 대 몇 대 몇? 별 약분해버리면 1대 루트 3대 2. 아주 중요합니다. 어때? 맞죠?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참고 삼아. 루트 3은 약 1.73이 정도 된다. 이것도 기회가 닿으면서 계산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너는 안 배우고 넘어왔죠? 배우고 이거 지금 교육과정에 빠져서 안 배우고 넘어왔지만 기회가 닿으면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우리 제자들 평생 기억해야 될 거. 자, 유도합니다. 내가 없어도 유도할 수 있도록 잘 봐. 사인 30도 정의는, 자, 기억나죠? 사인의 정의는 이 30도의 직각삼각형의 빗변분의 대변. 그래서 2별분의 별이에요, 루트 3별이에요. 30도 대변. 30도 대변 얼마지요? 그렇지, 별이죠. 반짝반짝 약분하면 2분의 1. 자, 코사인 30도 정의는 빗변분의 이웃변. 빗변. 초록색 2별분의, 그렇지, 이웃변. 루트 3별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루트 3은 1.73이니까 약 0.8 정도 된단다. 네. 알아두세요. 네. 탄젠트 30도의 정의는 30도의 이웃변분의 대변 루트 3별분의 별. 유리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대로 놔둘게. 루트 3분의 1. 네. 자,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사인 60도를 해볼 거예요. 60도가 주인공이다. 이번에는 빗변분의 60도 대변 2분의 루트 3. 맞나요? 빗변분의 대변. 코사인 60도는 빗변분의 이웃변, 빗변분의 60도의 이웃변 2분의 1. 탄젠트 60도의 정의는 60도의 이웃변분의 대변, 이웃변분의 대변 계산하면 루트 3. 맞나요? 이 정도는 선생님이 앞으로는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정삼각형의 아래쪽 위첨자로 절반이라는 표현을 쓸 거다. 내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알았지? 정삼각형의 절반 특수비는 반드시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인은 빗변분의 대변, 코사인은 빗변분의 이웃변, 탄젠트는 이웃변분의 대변. 정삼각형을 쪼갰을 때 30도, 60도, 90도 대변 순서로 1대 루트 3대 2.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유도하는 거예요. 너네들 외우고 와서 지금 못 써먹는 거야. 네. 잘못 배운 겁니다. 네. 시험 치기 위해서 급급해 놓으니까 그걸 실제로 지금 못 써보고 있는 거예요. 2년 6개월 후에 수능 날 반드시 놓으면 돼, 이거. 안 놓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찜닭. 나오면 사주는 걸로. 알았지? 예. 이번에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PQR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해야 돼요? 정사각형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정사각형의 절반에서 나온 거예요. 알았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변의 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P에서 R까지 거리와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같지. 이번에는 요 길이를 그냥 하트로 할게요. 괜찮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쓸까? 선분 PQ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과 같나요? 계산하면 하트 제곱 더하기 하트 제곱 계산하면 2곱 하트 제곱이죠. 그럼 제곱에서 2하트 제곱이 나오는 PQ 거리는 얼마예요? 루트 2하트 제곱이잖아. 빠져놓으면 하트 제곱 빠져놓지? 그럼 루트 2곱 하트가 되네. 그리고 참고 삼아 루트 2는 약 1.414 정도 된단다. 알아두세요. 그래? 됐어. 자,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 크기는 같잖아요. 그렇네. 이 크기랑 빨간색 크기 몇 도예요? 얘가 90도니까. 그렇지. 90, 두 개 합치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45도 쪼개지잖아요. 자, 45도 눈에 익혀 두세요. 자, 그럼 갑니다. 사인 45도는 얼마일까요?
주어는 45도야. 관계없어. 둘 중에 아무로 써도 관계없어. 얘를 써볼게요. 45도 우선 빗변 길이 얼마예요? 루트 2 하트분의 그 대변 45도 대변 하트가 되네. 그래서 루트 2분의 1. 그러면 코사인 45도는 얼마예요? 45도 주인공이다. 빗변분의 45도 이웃변. 역시 똑같네.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는 같죠.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탄젠트 45도 정의는 뭐예요? 45도의 이웃변분의 대변 얼마? 하트분의 하트 계산하면 1. 이 녀석을 우리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이걸 통쳐서 우리 중3 때 배웠던 특수비라 부릅니다. 이거 한번 해주고 싶어서 조금 길게 설명해 봤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에 대한 평행이동. 너무 중요합니다. 자, y는 x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자, 선생님 이쁘게 그려드릴게요. y 권 x 충분히 그리실 수 없어요. 배웠지? 이 그래프 위의 점, 예를 들면 0,0a라는 점, 그리고 2,2를 한번 해볼게요. 두 점을 딱 잡아서 이 두 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 평행이동 해볼게. 자, 보세요. 한 두 개의 예만 들어보드릴게요. y 권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직선은 두 점만 알면 되거든. 0,0과 그리고 2,2를 지워보자. 이 그래프를 x축과 평행하게 얼마만큼 이동해 볼까요? 평행이동 이렇게 적습니다. 자, 처음엔 낯설겠지만 자꾸 눈에 익히세요. 얼마만큼 이동해 볼까? 1, 마이너스 1, 5, 얼마만큼? 이만큼 정도 이동해 볼게요. 이 말의 의미는 x축과 평행하게 이만큼 평행이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x축과 어떠하게 병행하게 플러스 2만큼 이동해 볼게요. 갑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점은 어디로 가지? 0,0은 두 칸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옮겨지지 않나요? 이 점을 A 다시라고 표현했을 때 A 자신은 몇 콤마 몇? 그렇지. 0,0이 두 칸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2,0. B라는 점 보이지? 자, 우리 제자들 하면 이쁜 B점을 역시 이만큼 옮기니까 몇 콤마 몇으로 가지? 4,4. 그렇지. 4,2가 되겠네요.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까만색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이만큼 옮길 거예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요? 올라가요? 아니면 우와 오른쪽으로 가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요? 이만큼 이동하는 x축과 평행하게 이만큼 평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y =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이만큼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닐까요? 어때? 이 녀석이 평행이동이다. 그럼 평행이동한 새로운 직선을 구해볼게요. 가자. L''을 계산할 거야. y는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죠? 직선 방식이다.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 a'을 대입한다. 대입하면 y 자리에 0을 x 자리에 2를 그러면 2a 플러스 b. 두 번째 b'도 대입할 거예요. 4,2를 대입한다. y 자리에 2를 x 자리에 4를 문자 두 개씩 두 개 어떻게 하면 될까? b를 없애고 싶어. 빼요. 빼겠습니다. 위에서 밑에 거 뺄 거예요. 빵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 bb 소거되죠. 2a 빼기 4a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을 나눠봐. a는 1. a가 1이에요. 그럼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럼 결과론적인 얘기다. 다시 적어볼게. a는 1, b는 마이너스 1, y는 x 마이너스 2. 우리는 지금 주어는 y = x였잖아. 요 직선 L 직선을 x축과 평행하게 분명히 얼마만큼 이동했어? 2만큼 이동했더니 보세요. x 자리에 뭘 대입한 것처럼 보여요.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처럼 보이잖아. 아, 그래서 x축과 평행 이만큼 이동하면 x 대신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x 대신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x 대신 뭘 대입한다? 아니, x 대신 뭘 대입한다? Y. x 슬라이드 C.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알겠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한 번 더 한다. 잘 보세요. 이 똑같은 함수를 잘 보. 이번에는 y축으로 얼마큼 이동해 볼까? y축과 평행하게 오케이 1만큼 이동해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 볼까? 1만큼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1만큼 이동하면 이 a라는 점이 어디로 가지? 1만큼 이동하면 이 점은 어떻게 돼요? a 더블 프라임이라는 표현을 쓸게. 0,0이라는 a 점이 있잖아요. 0,0이 어디로 올라겨져요? 그렇지, 위로니까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0,0이 0,1이 되네요. b라는 점 2,2는 그러면 y축과 평행하게 한 칸 올라가는 거야. 이 점이 한 칸 올라가면 몇 콤마면이 돼요? 2,3. 그렇지, 2,8이죠. 안 속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y = x라 직선 주어는 y = x였죠, 그죠? 이 직선이 y축과 평행하게 1만큼 이동하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렇게 쭉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올라가는 평행하게. 이게 평행이동이야. 네. 그럼 초록색 그래프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록색 그래프를 보라색으로 y 더블 프라임 x y 더블 프라임 표현을 쓸게. 그럼 이것도 보여볼게. 녀석을 y는 편의상 px 플러스 q라 잡을게. 여기에다가 첫 번째 a 더블 프라임을 대입할 거예요. 0,1을 대입한다. y 자리에 2를 x 자리에 0을 그럼 q만 남네. q 구해주네. q는 1. 두 번째 b 더블 프라임을 대입할 거야. 2,3이잖아, 그죠? y 자리에 3을 t 자리에 얼마를? 잠깐만요. 잠깐만. 0,1인데 잘못 대입했다. 0,1인데 어우 틀렸다. 0,1 맞는데 0,1 q는 1이죠. q1 맞죠? 잠깐만요. 이거 헷갈리지? b 더블 프라임은 2,3이잖아. y 자리 3을 x 자리 2죠. 2p 더하기 q인데 그죠? 미안해. q가 1이니까 여기 1이에요. 네. 그러면 3은 2p 플러스 1 휙 넘기면 2는 2p p는 얼마예요? 1. 1이 되네. 그럼 결론을 내려볼게요. 해는 y는 a가 1이에요. 여기 p가 1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요. x 플러스 1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1을 잠깐 넘겨서 이렇게 쓸게요. y-1은 x. y축과 평행하게 어떻게 이동한다고? 자, 이 녀석은 이 초록색은요. y축과 평행하게 어떻게 이동한다고요? 1만큼. 그렇지.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죠. 네. 그걸 센 초록색으로 여기 적은 거예요. 이 정의다. 그럼 결론은 한번 봐봐. y 대신 뭘 대입했어요? 원래는 y는 x였잖아. 그 y 자리에 뭘 대입해서 y 대신 y-1을 대입한 거예요. 이게 평행이동의 가장 기본이다. 평행이동 두 번째 얘기입니다. 좀 전에 했던 건 중2 때 배웠던 평행이동. 이건 중3 때 배웠던 평행이동. 제발 외우지 마시고 평생 기억하세요. 자, 기본되는 y = x 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제자들 충분히 2차 함수 그리실 수 없어요. 자, 그리는 것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것도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멘토라는 핑크. 이 곡선이 어떻게 나온다면, 자,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y = x 제곱이다. 자, 없다고 생각할게요. y = x 제곱이면 x 자리 0을 대입하면 y는 x 제곱에서 x 자리 0을 대입하면 y는 0이 나오지. 0,0을 지나지. 자, 맞나요? 그렇죠? 다시 어디를 지난다고?
0,0을 지나죠. 맞죠? 그리고 x를 1을 대입해 보세요. y 이퀄 x제곱에서 x에 1을 대입하면 y는 뭐가 나오죠? 1을 지나잖아요. x에 2를 대입하면 y는 x제곱에서 y는 뭐가 나오지? x에 1을 대입해 보세요. 4. 그렇지. 3을 대입하면 9. 4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y는 마이너스 1. y는 x자리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세요. 그렇지. 4. 아, 이걸 연결하면 뭐가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2차 함수. 예를 들면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이 G점을 얘기할게요. G를 우리 반에 이쁜 미모에 윤진이. 맞아요. 이쁜 맞죠? 이쁘죠? 네. 맞아요. 이뻐 죽겠어요. 자, 여기 이쁜 애가 있거든. 저 잡치고 이 색깔은 어떻게 드릴까요? 보라색. 윤진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엄청 많은 점들을 모둠을 뭐라 부른다? y = x 제곱에 몇 차 함수? 2차 함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지? 계속 움직이잖아요.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 딱 세 점만 얘기할게. 알겠지? 세 점만 딱 옮겨볼게요. 자, 이 점도 B점 빼고 오케이, 이 정도만 옮겨볼게요. 이 그래프 위에 세 점이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이만큼만 가지고 이동해 볼게요. 좀 전에 했던 평행이동과 동일해요. 하나는 안 틀리고 동일해요. 자, 이 그래프를 이만큼만 떼서 본다면 이 그래프를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는 x축과 평행하게 얼마만큼 이동해 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 볼게. 괜찮지? 그러면 이 A라는 점, A점이 0,0이었잖아요. 이 0,0이 어디로 가요? 몇 콤마 몇으로 가지?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좀 크게 그려드릴까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 볼게. 자, 갑니다.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이 A점이 왼쪽으로 한 칸 가잖아요. 아, 한 칸씩 다 옮겨지는 거죠. A점이 마이너스 1,0으로. 네. 이 점 여기 보이나?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1,1로 옮겨지잖아요. 이 C점은 그렇지. 역시 마이너스 1,4로 옮겨지잖아요. 다시. 자, 이제 정리합니다. 원래 이 A점이라는 것은 0,0이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가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네. 여기 이 점이 지금 1,1이었잖아. 이 점이 오른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 프라임으로 옮겨지네. 녀석은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그 다음 요 C라는 점도 원래는 이건 2,4였잖아요. 그 왼쪽으로 한 칸 옮겨지면 Y좌표는 그대로고 X좌표는 바뀌잖아. 그렇지. 1,4가 되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새로운 2차 함수는 y =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좋았어. a 프라임을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0이에요. y자리에 0을 대입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가 되지.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네. 두 번째. 이 다시를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2,1이야. y자리에 2를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그러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여기 있는 c 프라임 1,4를 y자리에 4를 x자리에 2를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문자 3개씩 3개 없애는 방법 잘 보세요. 문자 3개씩 3개는 문자 2개씩 2개를 바꿀 거야. 어떤 문자를 소거하면 좋을까? C 소거해줄까요? 얘를 기역, 얘를 니은, 티끝에서 자, 기역에서 니은을 한번 빼볼 거야.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은 A 빼기 4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 플러스 B C 소거되죠. 자, 거의 다 왔어. 그럼 니은에서 티끝 한번 빼볼까?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은 4a 빼기 a 3a 3일.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3b 문자 두 개씩 두 개를 바꿨지. 네. 이 둘을 다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를 없애고 싶어요. 더해요. 그렇지, 더 해봐. 두 개 더 하면 마이너스 4. 두 개 더 하면 0. 이 둘 더 하면 마이너스 2b. b는 얼마요? 2. 2가 되네. 오! b가 2예요. 여기 대입하는 거야. 다시. 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2에서 2를 휘리릭 넘기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 a 값은 얼마지? 1. 1이 되네. a가 1이고 b가 2예요. 이 둘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그럼 c는 얼마예요? 1. 그렇지. 그 대입 정리하면 y는 a가 1, b가 2, c가 1이에요. 정리했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쁘게 정리하면 완전 제곱이 되네. x 플러스 1 제곱이네. 아니 분명히 우리는 x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됐단 말이야. 그럼 결과론적인 얘기다. x 대신 뭘 대입한 것처럼 보여? 그렇지. x 마이너스 1. 그렇지.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영어로 experience formation. 영어로 x formula formation을 부르는데 콩글리시 experience.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배우면 안 돼요. 자, 선생님 말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이 파란색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 파란색 그래프를 저 y는 소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을 한번 실제로 그려볼게요. 핑크색 옆에 파란색, 이쁜 파란색. 자, 어때요? 식도 한번 이쁘게 적어드릴까요? 레이블도 보이게 하고 요 핑크색도. 자, 분명히 우리는 지금 x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잖아요. 봐봐. 핑크색 그래프 있죠? 네. 봐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 0,0이 마이너스 1,0로 옮겨지지. 1,1이 0,1로 옮겨지지. 네. 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핑크색 그래프 위에 있는 마이너스 1,1이 마이너스 2,1로 옮겨지잖아. 알겠지? 그래서 x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하면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제를 내겠습니다. y = 2x를 자, 이것도 필기하세요. x축과 평행하게 얼마큼 이동해볼까? 마이너스 1만큼 간단하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보세요. 알았지? 자, 두 번째. y = 2x를 이번에는 x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1만큼 동시에 y축과 평행하게 1만큼 평행 이동해보세요. 자, 세 번째. y = 2x 제곱을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알았지? 외우지 말고 역시 y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해 보세요. 자, 마지막이다. 4개만 꼭 해보세요. 한 번만 깨치면 맞아요.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평행 이동은 이 하나를 깨칠 수 있어요. 원리를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자, 이번에는 x축과 평행하게 좋았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난 후에 좋았어. y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요. 자, 이건 홈워크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쌤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지? 네. 하지만 너네들이 먼저 해와야 효율이 올라진다. 네. 알았지? 지금 우리 시간이 급하다. 이것만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